아그이와 전단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부분. 충신은 조국을 떠나도 임금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연나라 해왕은 전단에게 크게 패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그이를 해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다. 아그이를 해임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두 땅도 쳐서 연나라의 완벽한 승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그이가 조나라로 피신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했고 또 앙심을 품고 있는 아그이가 조나라 장군이 되어 나를 공격해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해왕이. 그래서 아그에게 사자를 보내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또한 사과를 했다. 선왕께서는 나라의 모든 국정을 장군에게 맡겼었소. 그리고 장군은 연나라를 위해 제 나라를 무찌르고 선왕의 원수를 갚아 천하의 연나라의 명성을 휘날리게 만들었던 것이오. 과인이 어찌 하루라도 장군의 공을 잊을 리가 있겠소? 그런데 과인이 즉위했을 때 주위의 신하들이 과인을 잘못 인도했소. 과인이 장군을 기겁장군으로 교체한 것은 장군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불러 휴식하도록 해주려고 했을 뿐이요. 그런데도 장군은 그것을 오해하여 연나라를 버리고 조나라로 가버렸소. 장군이 혼자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어떻게 선왕께서 장군에게 베푼 은혜를 잊고 타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이러한 말을 전해 들은 아그이는 연나라 왕에게 장문의 편지를 올렸다. 이게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나는 연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건만 너는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었겠으나 아그이는 장문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 아무 재주도 없는 신이 왕명을 받들고 좌우 대신들의 뜻을 따르지 못해 선왕의 공적에 누를 끼치고 대왕의 의로운 덕망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 조나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사람을 보내 신의 죄를 꾸짖었습니다만 신은 아직도 대왕의 주변에서 선왕께서 신을 사랑해 주신 까닭을 살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감히 글로써 회답해 올리고자 합니다.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은 친하다는 이유로 벼슬을 주지 않고 공이 많은 사람에게 상을 주어 재주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임무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을 이루는 임금은 사람의 재능을 살펴 벼슬을 주고 이름을 빛내는 선비란 임금의 하는 바를 올바로 지적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왕께서는 보통 임금과는 달리 고매하고 뛰어난 생각을 지니셨던 것으로 아옵니다. 선왕께서는 신에게 과분된 지위를 주셨는데 신은 과연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큰 허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감히 사양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선왕께서는 신에게 과인은 제 나라에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제 나라에게 복수하고 싶을 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신은 제 나라는 일찍이 제환공이 패자로 있었던 전통도 있고 자주 싸움에 이긴 경험이 있으며 무기와 장비도 풍부합니다. 대왕께서 우리 연해 대왕께서 어떻게든 제 나라를 공격할 생각이시라면 제후들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회수 북쪽의 땅은 초나라와 위나라가 항상 탐내고 있는 곳이므로 그 두 나라도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네 나라가 동맹하여 제 나라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크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선왕께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신을 사신으로 하여 조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신은 조나라와 맹약을 맺은 후 돌아와 보고를 마친 다음 군사를 일으켜 제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늘의 보살핌과 선왕의 높으신 덕으로
조나라와 위나라도 선왕을 따라 군사를 제수 근처로 집결시켰고 곧 제나라를 쳐서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예 부대가 제나라 수도까지 쳐들어가자 제나라 왕은 거지방으로 도망쳐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입니다. 그때 제나라의 보물과 전차, 무기, 그리고 진귀한 물건들은 모두 연나라의 것으로 되어 연나라로 실어갔습니다. 실로 춘추 5패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왕의 공적을 따를 만한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만족하시어 땅을 떼어 신에게 주시면서 조그만 제후에 비길 정도로 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명한 임금은 공을 이루면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며 현명한 선비는 이름을 세우면 그 이름을 해치는 일이 없으므로 후세까지 칭송된다고 합니다. 선왕께서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어 제나라와 같은 강대국을 평정하고 800년에 걸쳐 쌓아둔 보물들을 가지게 된 것이라든가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조금도 나라가 약해진 적이 없고 정사를 맡은 신하들이 그 법령을 올바르게 실천한 것도 그런 것들은 실로 후세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오자선은 그의 의견이 함녀 왕에게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오나라가 멀리 초나라 서울까지 점령했지만 그 뒤를 이은 부차는 오자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여 말가죽으로 만든 자루에 넣어서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또한 부차는 선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 공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자서를 죽이고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자서는 두 임금의 도량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강물에 던져지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공로를 세워서 선왕의 업적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신하된 사람의 최상책이며 모욕적인 비방을 받고 선왕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미 연나라를 버리고 조나라로 도망치 크나큰 죄를 지은 신이 이제 연나라를 해함으로써 개인적인 명예를 취하려 한다는 것은 도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취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참 편지 차분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할 말을 하시네. 군자는 사람과 교제를 끊고도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으며 충신은 박해를 받아 나라를 떠난 뒤에도 결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은 비록 현명하지 못하지만 자주 군자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혹시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들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의 행동을 오해하실까 두려워 감히 이렇게 글로써 말씀 올리고니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신의 뜻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연나라 왕은 크게 감동하여 아그의 아들인 악간을 창국군에 봉하였다. 요 연나라 해왕은 좀 멍청하지만 좋은 글을 읽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면은 있었네. 그 후 아그이는 조나라와 연나라 사이를 왕래하며 다시금 연나라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연나라와 조나라는 똑같이 아기를 객경에 임했고 그늘은 조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한나라 고조 유방도 조나라의 옛 땅에 들렀을 때 아그이의 자손이 아직 살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사람들은 악숙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이라고 말했다. 유방은 그를 악경에 봉하고 화성군으로 칭했다. 내가 연나라에 가지 않는 것은 연나라의 왕이 어떤 좋지 않은 이름을 얻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도 숨어 있다. 이런 것을 글 속에 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도 이 사람을 아그이의 자손이 살고 있는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일찍이 제나라의 괴통과 주보원은 아그이가 연나라 왕에게 보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책을 덮고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제 나라의 괴통과 주보어는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인가? 싸움이란 대치하여 싸울 때는 정통병법을 사용하고 적의 허점이 보일 때는 그에 적합한 기묘한 계책으로 적의 허점을 찔러 이기는 것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기묘한 계책을 무궁무진하게 쓰며 병법을 사용함이 마치 쇠사슬에 처음과 끝이 없듯이 절묘하다. 처음에는 처녀와 같이 약하게 보여 적이 방심하고 대비조차 하지 않게 한 뒤 갑자기 날랜 토끼와 같이 기습하게 되면 적이 먹으려 해도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적이 막으려 해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적이 막으려 해도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니 이는 바로 전단의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전단의 기묘한 술책 그리고 또 악의의 그 처음에 연나라를 위해서 제 나라를 이렇게 촥촥촥 물리치던 그 방법과 또 왕이 바뀐 다음에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조나라로 피했을 때 이 왕이 이 사람한테 그 어떤 다시 와주시오 하니까 내가 거기 갈 수 없는 이유를 편지로 편안하게 하지만 핵심을 잘 전달되게 쓴 글에 대해서 대사공은 말했다.